당신의 남자 눈 속에 빛이 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한순간에.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당신의 승리 하나 때문에, 당신의 독립적인 결정 하나 때문에 그는 말없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벽을 쌓고 당신은 고통스러운 질문과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당신은 그의 에고를 건드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고 위험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남성 심리의 가장 수치스럽고도 가장 신성한 비밀에 닿았습니다. 칼 융이 아니마라고 불렀던 것, 즉 그의 내면의 여성이자 그의 영혼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무너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성소로 내려가야 합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역학을 단순히 분석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과 계약을 맺을 겁니다. 첫째, 당신의 힘과 진정성이 왜 그에게 배신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해야 하게 될 겁니다. 둘째, 그의 연약함이 당신의 영혼 앞에 어떤 위대한 과제를 제시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의 진정한 힘, 그리고 당신 자신의 힘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는 길을 보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들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는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잠수는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갑자기 무겁고 차가워진 공기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비명보다도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침묵, 벽을 타고 번지며 모든 온기를 삼켜버리는 그 침묵을요. 당신은 그를 보지만 당신의 남자가 아닌 낯선 사람을 봅니다. 껍데기를요.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조용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난 몇 분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으며 이 고통스러운 내면의 신문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방금 친밀감이 살해당한 범죄 현장의 수사관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단어, 모든 몸짓을 되짚어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지점, 그 찰나의 순간을 찾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부주의한 농담? 너무 자신감 있는 말투? 당신이 그토록 기쁘게 나눴던 당신의 성공 소식? 물에 번지는 잉크처럼 방 안을 채우는 이 귀 먹먹한 침묵 속에서 당신은 붙잡힌 새처럼 관자놀이를 두드리는 단 하나의 질문과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본이 아닌 사형 집행인이 되는 이 느낌은 속을 파고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해치고 목소리를 낼 권리, 의견을 가질 권리, 성공할 권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가 다시 말을 시작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에게 남아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고 더 조용하고 더 편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조용한 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 더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의 침묵인지 아니면 그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당신의 일부인지. 그리고 이 의심의 독이 당신을 더 깊이 중독시키기 전에 저는 당신이 지금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침묵의 부조리극은 매일 밤 수백만 가정에 닫힌 문 뒤에서 상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가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반복하는 지친 배우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너무 시끄럽다거나 혹은 충분히 여성스럽지 않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당신의 진실은 범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증상입니다. 질병이 아니라 단지 그것의 가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의식이 존재한 이래로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서 펼쳐지는 깊고 오래된 드라마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이 영원한 갈등, 이 신성한 미스터리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실수의 징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가 당신에게서 죄책감을 덜어낸 이 공간에서 저는 당신을 지적인 용기를 내는 행동으로 초대합니다. 이 드라마를 완전히 역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의 이 붕괴의 순간이 그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가장 위대한 힘이 왜곡되고 알아볼 수 없게 표현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의 삶 전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상 깊은 내면에 무언가와의 연결된 힘 말입니다. 만약 그의 거리두기, 이 얼음벽이 당신을 위한 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신성한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이고 서툰 시도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빛, 당신의 진실, 당신의 현실이 그것을 그저 죄로 만들어버릴까봐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할 만큼 연약한 무언가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 모든 고통, 이 반복되는 비극이 사실은 당신의 관계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니라 열쇠를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짐작조차 못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이로 관계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열쇠를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의 약함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의 힘의 비밀에 대한 본이 아닌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이 비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더듬어 찾은 열쇠가 정말로 자물쇠에 맞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길을 터야 합니다. 우리는 두꺼운 감옥 벽처럼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신화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 벽들은 대중적인 클리셰, 반쪽짜리 진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두려움으로 쌓여 있으며 우리를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 즉 그의 침묵과 냉담함을 보는 것을 멈추고 그의 영혼의 건축물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의 내면 시스템이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위로의 연고가 아니라 분석의 메스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해를 흐리고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포로로 만드는 널리 퍼진 오해들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가장 방해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첫 번째 신화, 여성의 마음의 가장 흔한 함정은 이렇습니다. 그는 그냥 에고가 약한 거야. 우리는 에고라는 이 단어를 남성의 반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편리한 꼬리표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단순화입니다. 융의 의미에서 에고는 그의 페르소나, 그의 사회적 가면, 그가 외부 세계를 위해 입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갑옷에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침묵 속에서 몸부림치는 상처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혼 자체에 벌어진 상처, 이 에고가 필사적으로 덮으려는 그 상처를 의미하면서 에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에고를 비난하는 것은 심장에 화살이 박힌 것을 보지 못하고 찌그러진 방패 때문에 병사를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 훨씬 더 교활한 것은 그는 강한 여자를 견디지 못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숨기는 위험한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믿으세요,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는 당신의 힘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당신의 힘 자체에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힘이 그의 내면의 여성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려워합니다. 그의 정신에는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여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 파일, 특정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실제적이고 다면적인 힘이 이 좁은 파일에 들어맞지 않을 때 그의 내면 시스템은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는 당신의 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의 내면의 환상 사이의 인지 부조화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조종이야. 때때로 가장 해로운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대다수의 경우 이것은 그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과정, 거의 반사작용에 가깝습니다. 불에서 손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지금 그녀를 벌주기 위해 침묵해야겠다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신은 신성한 무언가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그저 비상사태로 모든 외부 접촉을 차단할 뿐입니다. 그는 이 조종의 주체가 아니라 그것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이 모든 설명은 깊은 상처를 반창고로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부의 감염을 무시한 채 표면만 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반창고를 떼어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설명이 단지 반창고에 불과하다면 상처 자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는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잠시 영혼의 건축가가 되어봅시다. 모든 남자 안에는 비밀스러운 사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은밀한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신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영감의 원천, 그의 생명력, 존재의 신비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조각상은 그의 아니마, 여성의 모습을 한 그의 영혼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색깔,
의미, 그리고 깊이를 줍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의 세상은 흑백이고 평평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는 이 사원을 짓고 장식하고 이 여신에게 기도해 왔습니다. 종종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당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속삭입니다. 바로 그녀야, 내 여신의 살아있는 화신.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신성한 행위를 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 조각상을 받침대에서 내려 그 자리에 살아있는 여성인 당신을 세웁니다. 이제 당신이 그의 성소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사원의 빛입니다. 당신의 말은 그의 기도입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삶 자체를 길어 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간적인 복잡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자신의 진실, 즉 이상적인 여신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상적인 조각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의 붕괴는 단순한 분노나 서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원의 지진입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는 여성이 조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포 속에서 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는 당신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반응, 즉 그의 침묵, 그의 냉담함, 자기 안으로의 후퇴는 증상입니다. 그것은 붕괴 후에 내려앉는 먼지입니다. 진정한 원인은 그의 영혼 안에서 일어났다고 그가 느끼는 신성 모독 행위입니다. 성소의 모독. 그는 당신과의 접촉 상실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 그토록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맡겼던 자신의 영혼과의 접촉 상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신에게 아름답지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아있게 만들어 봅시다. 이것을 당신의 현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진실로 채워봅시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를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그 느낌, 그 귀 먹먹한 침묵 속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했나요? 그의 세계관과 어긋나는 당신의 의견을 표현했나요? 그와 상의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 당신의 세계가 그의 축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나요? 그가 아마 꿈만 꾸었을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당신의 기쁨이 왠지 그에게는 비난이 되었나요? 그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서 위로나 지지를 기대했을 때 당신은 정서적 독립성을 보였나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은 그의 내면 사원의 받침대에는 없는 성격 특성, 즉 강인함, 현실주의, 야망을 그냥 드러냈을 뿐인가요?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진정성의 행위가 아니었나요? 당신의 개별성의 행위가 아니었나요? 당신의 진실의 행위가 아니었나요? 그것은 어쩌면 오랜만에 처음으로 당신이 그의 편안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선택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 영상을 잠시 멈추세요. 왜냐하면 우리 여정의 다음 단계는 당신이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진실과 마주하며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난 없이 두려움 없이 스스로에게 답하세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세요. 당신이 준비되면 계속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알아차림의 따끔함을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씁쓸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씁쓸함, 그리고 이 광기 속에서 마침내 논리가 나타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미쳐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방금 발견한 것, 즉 당신의 힘이 그의 약함을 유발하고 당신의 진실이 그의 세계를 파괴하는 이 역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드라마이며 100년도 더 전에 발견되고 기술된 정신적 중력의 근본 법칙입니다. 바로 이런 역설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윤기입니다.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그는 등불과 지도를 들고 인간 정신의 이 침수된 지하실로 감히 내려가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그림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남성 영혼의 사원 속 내면의 여신에게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는 그것을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성이 살아있는 여성을 자신의 영혼의 받침대에 세우게 만드는 과정, 사랑을 지뢰밭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정확하고 임상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마와 그 투사, 이 두 개념이 모든 드라마를 푸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메커니즘, 즉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이미지를 당신에게 옮기는 방식 속에 우리가 오늘 파헤칠 바로 그 수치스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존성, 그의 연약함,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그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의 비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의 장을 정리했으니 융 이론의 심장부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밀의 심장부로요. 자, 융은 우리에게 두 개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아니마와 투사, 이것들을 사용해 마침내 남성 심리의 이 비밀스러운 방해 문을 열어 봅시다. 아니마란 무엇일까요? 단순화된 의미에서 그것은 남성의 무의식적인 여성적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이 아이디어의 규모에 비하면 거의 모욕적입니다. 아니마는 감정적이거나 배려심 같은 여성적 자질의 집합이 아닙니다. 아니마를 달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의식적인 나, 즉 그의 에고를 광대하고 혼돈스러우며 창조적인 무의식의 바다와 연결하는 달입니다. 아니마는 그의 내면의 뮤즈이며 꿈과 직관, 창조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것은 관계, 의미, 감각, 삶을 과제의 집합이 아닌 신비로서 연결하는 것을 담당하는 그의 정신의 일부입니다. 아니마와의 건강한 연결 없이는 남성은 메마르고 경직되며 자신의 감정과 존재의 깊이로부터 소외됩니다. 문제는 우리 문화에서 남자아이들은 이 다리를 내면으로 짓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바위처럼 되라고, 감정을 억누르라고, 직관보다 논리를 중시하라고 배웁니다. 자신의 영혼, 즉 아니마와의 연결은 위축되고 모호하고 두려운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다리에 대한 필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정신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외부에서 이 다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외부 세계에서 그의 영혼의 빈자리에 자물쇠에 맞는 열쇠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미지를 가진 여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성을 찾아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내면 여신의 이미지를 씌웁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그는 완전히 당신에게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 안에서 보는 자신의 영혼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이것은 가장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온전하고 살아있으며 원천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 자신의 잃어버린 내면 세계에 살아있는 화신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비밀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 투사를 필사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그를 안정시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의미를 줍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는 회색빛의 영혼 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는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 사원의 여사제로서 당신에게 의존합니다. 당신은 그 안에 신성한 불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떠나 그 불을 가져가 버려 그를 추위와 어둠 속에 남겨둘까봐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의 안정성, 그의 온전함에 대한 감각, 이 모든 것이 외부로 옮겨져 당신에게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신이 해야 할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단순히 그를 서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정신 구조 전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이론을 수정처럼 맑게 만들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임스와 클레어의 이야기입니다. 제임스는 건축가였습니다. 그의 세계는 직선, 계산된 비율, 콘크리트와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똑똑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거대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의 공허함과 같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삶의 화가인 클레어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색채의 소용돌이, 텔레비뉴 냄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임스에게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클레어가 아닌 아름다움, 신비, 그리고 창조성, 즉 그에게 그토록 부족했던 모든 것의 화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예측 불가능함, 그녀의 감정,
그녀의 창조적인 무질서를 숭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다시 살게 해. 당신은 내 흑백 세상의 색을 가져와. 그는 그녀의 혼돈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돈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에 몇 시간이고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났습니다. 클레어는 다른 사람의 영감을 위해 존재하는 뮤즈로만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업계획, 투자자와의 협상, 마케팅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집중하고 현실적이며 때로는 강인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달라졌다, 마법을 잃었다, 장사꾼으로 변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정은 그녀의 갤러리 개관일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빛나고 자신감 넘치고 사람들로 둘러싸인 클레어는 자신의 힘 안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행복에 가득 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는 얼음 같은 침묵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는 거실에 어스름 속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그녀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깊고 조용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제임스는 클레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투사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내면 사원에서 뮤즈 여신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혼돈스러운 요정 조각상은 그녀의 실제 야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여성을 위해 기뻐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파괴된 환상을 애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상의 죽음을 슬퍼하며 바로 옆에 진정한 여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름과 직업을 바꾸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클레어가 바로 당신이 아닐까요? 클레어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논리적인 주장이 그의 주장보다 더 강할 때마다, 당신의 직업적 야망이 그에게 조용하고 아늑한 저녁을 제공하는 대신 늦게까지 일하게 만들 때마다, 당신의 정서적 자립심이 그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할 때마다, 당신이 그의 이상화된 무의식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는 특성을 드러낼 때마다,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이 금박을 입힌 조각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아름답지만 정적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편리합니다. 당신의 현실은 부드러운 붓이 아니라 조각가의 날카로운 끌입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복잡성,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피로, 당신의 분노, 당신의 힘, 즉 당신의 현실은 그의 내면 조각상에서 금박을 긁어내고 벗겨내어 그 아래에 있는 그의 환상에 차갑고 생명 없는 돌을 드러내는 끌의 타격입니다. 그는 금박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그에게 돌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고통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그는 당신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이 그의 연약하고 무의식적인 환상의 세계를 침범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의 고통은 절대적으로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원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고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환상이 무너지는 것이 고통을 주는 것이고 당신은 단지 이 불편한 진실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는 거울이 자신에게 주름을 보여준다고 거울에 화를 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진실할수록 그 거울은 더 무자비해집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불공평한 것은 간단하고 치명적인 사실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가치, 즉 당신의 진정성이 그에게는 가장 큰 배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키워온 바로 그 빛, 당신이 세상과 싸워 얻어낸 바로 그 힘, 당신이 상처를 대가로 치른 바로 그 진실, 이 모든 것이 그의 무의식에게는 그의 성소를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승리의 잔을 가지고 가지만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을 위한 동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유령의 죽음을 애도하며 바로 앞에 살아있고 사랑하는 여성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 역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상처에서 유리 조각을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고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치유의 첫 번째 맑은 숨결. 하지만 이 해방이 현실이 되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려면 당신을 다치게 한 것에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당신이 성장해 벗어난 그 역할, 당신의 영혼에 너무 작아진 그 가면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극도의 정직함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영혼으로요. 당신의 영혼은 그를 위해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에 지쳤나요? 예측 불가능하고 덧없는 존재여야 하지만 결코 현실적이거나 지쳐서는 안 되는 영원한 뮤즈의 역할? 항상 그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치유해야 하지만 결코 자신의 상처를 보여서는 안 되는 보살피는 어머니의 역할? 자신의 빛으로 그에게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그의 업적을 위한 조용하고 편안한 배경의 역할? 오직 그의 위대함만을 비춰야 하고 결코 그의 결점이나 그와 분리된 자신의 현실을 비춰서는 안 되는 이상적인 거울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의 진정한 성격의 어떤 부분이 비록 그것이 그의 사원을 파괴할 위험이 있더라도 필사적으로 빛을 보려고 애쓰고 있나요? 어떤 비즈니스 우먼이 예술가인 척하는 것에 지쳤나요? 당신 안에 어떤 여왕이 하녀 역할을 하는 것에 지쳤나요? 어떤 과학자, 어떤 전략가, 어떤 리더가 상냥하고 순종적인 동반자의 가면 아래에서 뛰쳐나오려 하고 있나요?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를 초대합니다. 불평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영혼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엑소시즘의 행위, 즉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이미지를 당신의 영혼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그가 당신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를 위해 되는 것에 지친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이 영상 아래에 이 이야기들이 비난 없이 이야기되고 들려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모든 여성의 진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디지털 성소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당신은 단지 혼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침묵하는 자매애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수천 개의 이야기로 짜인 테피스트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위한 단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댓글로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증언입니다. 영혼이 낡고 비좁은 형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질문으로 이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당신은 아마도 그의 붕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을 겁니다. 속죄해야 할 당신의 잘못으로요. 프로그램이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수정해야 할 당신 관계 코드의 성가신 오류로요. 당신은 올바른 단어, 올바른 행동을 찾으며 이 빨간 버튼을 누르지 않을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다르게 보기를 제안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 위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이것은 성장으로의 영혼의 부름, 즉 그의 영혼과 당신의 영혼의 부름입니다. 이것은 환상에 기반한 낡은 계약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영혼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 진실이 타는 듯한 고통을 줄지라도 말입니다. 융이 개성화 과정의 은유로 여겼던 고대 연금술에는 솔루티오, 즉 용해라는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새롭고 견고한 것, 즉 진정한 연결이라는 연금술의 황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낡고 거짓되고 경직된 구조, 즉 투사라는 나비산 속에서 완전히 용해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변형의 신성한 불길 속으로 들어갔고 당신이 보는 영희는 화제의 연기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모든 것, 즉 그의 투사, 당신의 가면, 당신의 상호 무의식적인 기대가 타는 영입니다. 그가 당신의 진정성의 압력 아래 무너질 때마다 그것이 바로 연금술 과정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의 고통스러운 용해이며 그 자리에 두 명의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연결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파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환상의 나비 녹는 도가니에 진실의 산을 가져오는 연금술적 매개체,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신성한 드라마에서 당신의 위대하지만 고통스러운 역할입니다. 당신은 그를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다시 태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술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관계에서 여성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초점을 그의 반응에서 자신의 온전함으로 옮기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본능적인 수세기에 걸쳐 길러진 여성의 지혜가 당신에게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로해, 고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놔. 더 부드럽게, 더 조용하게, 더 편하게 굴어. 그리고 이 길이 너무나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의 내면 사원 주위를 발끝으로 걸으며 연약한 조각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단지 그의 환상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자신의 성격 일부를 절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느린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그의 환상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길은 거대하고 거의 비인간적인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의 환상이 깨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으로, 즉 강하고 똑똑하고 야심차고 진실된 자신으로 있으면서 그의 내면 사원이 송두리째 흔들리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과제는 그의 고통, 그의 냉담함, 그의 침묵의 비난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의 거리두기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그의 슬픔이다. 그는 내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금 나의 진실로 파괴한 그의 환상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다. 그의 고통은 현실이지만 내가 그 원인은 아니다. 나는 단지 촉매제일 뿐이다. 이것은 그의 일이며 오직 그의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파편을 모아 눈앞에 실제 여성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그의 길입니다. 외부에서 영혼을 찾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자기 안으로 그 다리를 짓기 시작하는 것. 융의 언어로 이것은 아니마의 통합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남성 삶의 가장 위대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제는 그의 환상을 돌보는 간병인이 아니라 그의 현실을 위한 조산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태어날 때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그의 투사가 부서질 진실의 바위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마침내 자신의 영혼의 바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고통을 견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고 모든 본능이 구하고 고쳐야 한다고 소리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세우기 위한 두 가지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라이프 핵이 아니라 규율을 요구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첫째, 신성한 경계의 실천. 이것은 가장 첨예한 순간, 즉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질 때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서두르거나 사과하거나 그의 기분을 고치려고 애쓰는 대신 당신은 내면에서 멈춥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차분하고 부드럽게 소리내어 이 공식을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원인은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 여성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실제 여성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신은 그의 감정을 폄하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둘째, 당신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서 벗겨내어 해로운 죄책감의 순환을 끊습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은 접촉을 위한 문을 열어두지만 엄마빛인 아이의 접촉이 아닌 두 성인 간의 접촉을 위해서만 열어둡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둘 사이에 쌓는 벽이 아니라 그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우회하여 그의 성숙한 부분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극도의 명확함과 사랑입니다. 둘째, 진정성 일기. 이것은 내면의 중심을 강화하기 위한 당신의 매일의 실천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당신이 당신의 진실에 따라 행동했던 한순간을 일기에 기록하세요. 특히 그것이 긴장이나 비난을 유발했을 때 말입니다. 영웅적인 무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두려웠지만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편한 방식이 아니라 피곤함을 느껴서 약속을 거절했다.
나는 파트너에게 그의 농담이 나를 상처 입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투사의 폭풍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날려버리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일기는 당신의 닻입니다.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당신은 날마다 당신의 진정한 나의 존재에 대한 물질적 증거를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성 근육을 훈련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핵심을 강화하여 그의 내면의 지진이 시작될 때 당신이 그의 사원에서 다시 편안한 조각상이 되려는 유혹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 당신만의 사원을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날마다 내면의 중심을 강화하면서 당신은 자신의 힘에 대한 단순하지만 해방적인 진실 하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독립성, 당신의 진실은 그를 다치게 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그를 가장 깊은 의존성, 즉 환상에 대한 의존성에서 치유할 수 있는 약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신 안에서 찾는 대신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는 습관에서요. 쓰디 쓴 약입니다. 네, 끔찍한 맛이 납니다. 그것의 부작용은 냉담함, 침묵, 거리감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진정한 치유로 이끕니다. 다른 어떤 치료, 즉 당신의 부드러움, 당신의 수능, 당신의 편안해지려는 준비는 단지 병을 연장하고 의존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그의 투사라는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바로 지금 내면의 전환을 이루기를 요청합니다. 자신을 파괴자로 보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그의 사원을 파괴하는 지진이 아닙니다. 당신은 벽의 균열을 통해 스며들어 그가 기도하던 조각상이 석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자신을 어두운 환상의 사원에 진실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자신의 존재만으로 그의 환상에 도전하고 그럼으로써 아마도 그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를 그 자신의 빛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으로요.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조각상이 아닌 살아있는 진정한 아니마의 역할입니다. 살아있는 아니마는 위로자가 아닙니다.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항상 쉽고 즐거운 길로만 이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둠을 통과하게 이끕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한 새벽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그림자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신성하고 어려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리해의 고통에서 명확함으로, 의심의 혼돈에서 이해의 견고한 건축물로, 이제 우리 여정의 모든 금실을 하나의 무늬로, 하나의 수정처럼 맑은 진실로 모아봅시다. 자, 남성 심리의 주된 수치스러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그저 자기 자신이 될 때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비밀은요? 그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힘은 거대합니다. 하지만 이 힘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그의 영혼의 외부 운반자로 의존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아니마, 내면의 여신을 투사하고 그 자신의 의미 감각, 삶과의 연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여성이 잘못된 무언가를 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성이 투사되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이 될 때 무너집니다. 그녀가 이상적인 조각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살아있고 숨쉬며 복잡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할 때, 그녀가 자신의 진실, 자신의 힘, 자신의 진정성을 선택할 때,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그의 환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진정성으로 당신은 그를 투사를 포기하도록 초대합니다. 바로 당신의 현실로 당신은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요. 이것은 배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의 행위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 통찰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쇠입니다. 그 문 뒤에는 전혀 다른 관계가 기다리고 있는 열쇠입니다. 연약한 투사가 아닌 두 온전한 영혼의 화강감 기초 위에 세워진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힘이 위협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관계. 그의 침묵이 대화로 바뀌는 관계. 즉 그의 하루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화로요. 당신의 진정성이 위기의 이유가 아니라 공동의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관계. 당신 둘 다 구원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 즉 공동의 길, 공동의 의미를 향해 바라보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서로의 영혼의 운반자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등불을 들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길을 비추며 나란히 걷는 두 명의 안내자인 곳을요. 이 길은 더 쉽지 않습니다. 매일의 자각을 요구합니다. 서로에게서 이상이 아닌 자신의 그림자와 빛을 가진 살아있고 불완전한 인간을 볼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에게는 내면에서 자신의 아니마를 찾을 것을, 당신에게는 그것이 어려울 때조차도 자신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숨쉬는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밀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노예로 만들지 않고 해방시키는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마치기 전에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면 작업의 행위였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깊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아두세요.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탐구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을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공동체의 일부로 만듭니다. 당신은 환상 대신 자각을, 편안함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빛을 찾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피상적인 세상에서 깊이를 찾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무한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신뢰에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가치 있었다면, 당신의 영혼의 울림을 느꼈다면 저는 당신을 이 길을 함께 계속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도의 선언입니다. 당신 자신의 성장에 대한 당신의 예의입니다. 표면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보물이 숨겨진 깊이로 계속 내려가겠다는 당신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공유하는 모든 좋아요, 모든 의식적인 댓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한 깊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으로 당신은 이 빛이 피상적인 콘텐츠의 소음을 뚫고 나아가도록 돕고 진정성에 대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그 영혼을 되돌려주는 운동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의 다음 잠수를 놓치지 않도록 종 모양을 누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과제는 그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